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회공헌공동체협의회에서 후원하고 한국소셜문화대학에서 주최하는 한국소셜문화대학을 첫 개강하는 날입니다. 개강하는 날인데요. 저는 사회공헌공동체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국소셜문화대학의 일기 강의를 듣게 돼서 또 좋은 분들 함께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희영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소셜문화대학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문화 발기인 분들의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기인 참석하신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경화님, 오세영님, 이정진님, 최준철님, 차우수님, 김웅진님, 이권상우님, 한민경님, 송기양님, 유서희님, 김대현님, 한명수님, 김명환님, 이승철님, 이진영님, 김도경님, 이동현님, 고재영님, 이준원님, 박희영님, 최여경님, 오종원님, 유혜경님, 최욱현님, 김승현님, 강영준님, 이경준님, 신민영님, 민성진님, 손민재님, 정만영님, 강진영님, 강기호님, 김호천님, 김홍중님, 송호성님, 양성길님, 김미경님, 최국남님, 이지윤님, 박진선님, 정규철님, 고영국님, 박영건님, 손석봉님, 이배성님, 송재명님, 최기자님, 권태영님, 임지연님, 박순경님, 고현주님, 김미경님, 이혜령님, 정우승님, 이지은님, 이정원님, 이희용님, 한재성님, 장현춘님, 이열님, 조수님, 정석윤님, 유지영님, 남지현님, 신혜진님, 정인아님, 조성재님, 윤성호님, 정병근님, 김길자님.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진이 못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추가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늦게 하신 분들은 저희가 시간상 사진을 다 편집을 못해서 지금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셜 준마를 알고 계시죠? 예. 김명희 학자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셜 준마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아까 처음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넣은 게 진짜 시간 펀치기가 너무 힘드신데 귀한 시간 제가 다 빚을 진 겁니다. 조금씩 다 빌려주신 시간 제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소셜 문화대학을 만들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제가 1년 동안 소셜 배우면서 그냥 도구만 배워가지고 끝나는 건 안 되겠다. 이제 활용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내서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공유하고 서로 더불어서 잘 살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50대 이하분이 손 들어보실래요? 50대 이하.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인생이 50살까지는 오전이랍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오후인데 아름다운 오후를 살기 위해서는 다시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소셜 문화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모토가 됐던 문화의 힘은 여기에 강성재 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예, 강성재 회장님이 2008년도에 만났는데 사무실에 문화의 힘이라고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 힘이 잊혀지가 않고 각인이 돼가지고 저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였더니 SNS 와서 보니까 소셜 문화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가장 싸이가 요즘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싸이만큼 못하더라도 언싸이라도 하여튼 저는 열심히 살고 싶고 여러분하고 좋은 문화를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온정성 뒤어서 제가 앞으로 11월 달에 좋은 강의 또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찾아오시려고 너무 힘드셨는데 저 머리털 요새 많이 빠져서 저 머리털 뽑지 마시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그 교수님 전부 다 재능 기부세요. 그래서 절 뭘 믿고 재능 기부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소셜 준마께서 좀 가라앉은 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는 가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강의가 됐던 앞에 노래가 한 곡 좋은 노래가 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시기 전에 앞에 나오시는 분에 대한 우리가 예의로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혹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우리가 모시는 강사분들이나 또 멋진 교수님들 보실 때 예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최고자 과정에 문화예술 CEO 지도 교수님 계십니다. 용덕중 교수님 모셔서 축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한 250명 정도 박수를 소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덕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소셜 문화대학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SNS가 있기 위해서는 디지털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SNS의 중심은 사람이고 또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은 우리나라가 나간 최고의 서정시입니다. 정지용님의 시 향수의 곡을 붙입니다. 제목도 그대로 향수죠. 넓은 걸 동쪽부터 이 향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향으로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널 만난 세상 다른
그래서 공부를 차분하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것도 시작하는데 너무 차분한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양대 문화예술 과정에 그 조영남 씨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신성일 씨가 왔는데 신성일 씨가 보니까 조영남 씨가 그 시립문화회관에 나왔는데 키도 작고 왠지 그렇게 못생긴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못 잘하더래요. 야, 노래는 잘해도 저렇게 못생긴 애가 어떻게 가수를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오늘 조영남이 됐다고 그러고 근데 조영남 씨가 하도 거들먹거리고 버릇없게 부르길래 한 조폐가 막 반짝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남 씨가 서울대 성악과 원래 한양대 김현준 총장 청산의 설자를 작곡하시고 아주 그분은 대단한 그분이야말로 문화예술인이죠. 한양대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대 성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곡 하나로 완전히 뭐 자기 히트곡 없고 남의 곡만 가지고 유명 가수가 됐다는 일본어가 됐죠. 원곡은 탐 존스가 불렀던 딜라일라, 조영남의 버전으로 딜라일라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I saw the night that I passed my window.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roll by. Sea was my own, as the city of what's on my mind.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 그대 내 여인 날 누구와 산을 속삭이라 나의 딜라일라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오늘 대리님 불러주신 윤동준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니까 2010년 8월 대한민국의 첫 페이스북 매뉴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 책이 나와 있는 줄 알았으면 페이스북 가이드 나와 있지 않았으면 빨리 구매해서 봤을 텐데 저 늦게 알았습니다. 최규문 교수님을 지금 페이스북 네트워크스의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규문 님께서 최규문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는데 뜨겁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었던 그런 것을 아마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기쁘고요. 오늘 꿈의 숲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안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서울숲만 알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가족들이랑 손잡고 정말 멋진 달밤에 이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안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한 가지 더 기쁜 일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1등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소셜 문화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공간에서 첫 번째 강사로 마이크를 잡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소셜 주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보이세요? 안 떨어집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러고 이렇게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혹시 결혼 반지세요? 이렇게 했던 분 계시거든요. 그냥 안 떨어진다는 고리입니다. 왜 이걸 갖고 있었냐면요. 제가 아이폰을 이거 아직 3G였습니다. 정말 2년 전에 나왔던 약정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가 나오진 않아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 폰인데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왜 고리가 없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삼성 거든 LG 거든 늘 보면 귀퉁이에 고리 넣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잡스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배터리도 분리가 안 돼요. 제일 불편했거든요. 아이폰을 처음 가졌을 때. 지금은 역시 배터리가 없는 게 홈이나 고리 없으면 어때? 가락지를 만들면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건 있어야 돼. 혹은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뿌렸던 한 시대의 인물이 잡스거든요. 아이폰을 처음 만졌을 때 제가 제일 이상하다. 정말 저래도 될까? 하는 질문을 가졌던 게 이거였어요. 가운데 동그란 버튼 하나. 도대체 버튼이 몇 개씩 있어도 이게 실제로 쓰려고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텐데 그 많은 버튼을 하나로 줄여놓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훨씬 더 불편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요. 여기에 버튼이 2-3개 있는 폰을 보면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정반대로 뒤집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패드 갖고 계세요? 아이패드가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설계를 할 때, 스티브 잡스한테 누가 친구가 그랬대요. 야, 그거 자판이 없잖아. 누르는 키가 없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액정에다가 이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게 과연 그게 편할까? 이렇게 물었대요. 잡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했답니다.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여러분 지금 아이패드 치면서 자판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용 습관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구이자 플랫폼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가 몇 명이 됐는지 대충 아시죠? 예, 10억입니다. 지난 9월 말, 그 다음에 10월 초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10억을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페이스북 10억의 의미는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상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대할 때 거기에 사용자라고 하면 계정에 등록을 해서 자기 아이디를 가지면 그걸 다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렇게 발표 안 합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념은 오늘, 그러니까 그 집계하는 날로부터 최근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해서 그게 좋아요가 됐든 댓글이 됐든 글이 됐든 어떤 액션이라도 남긴 실제 사용자의 숫자만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쓴 지가 한 달이 넘은 사람이다 그러면 집계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액티브 유저라고 부르는데 그 사용자 기반으로 좀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10억 개의 사용자가 있는데 국내도 이미 좀 1000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터넷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분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탑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게는 2006년도에 거의 정점을 찍는 올라갔었는데요. 3,500만에서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거의 3,900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 그러니까 인구 전체 숫자 대비 더 많은 인터넷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정말 드물고요. 단순히 인구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속도 면에서, 접근성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사실상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정치적인 것까지도 바꿔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페이스북 1천만에 이르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또 그게 생활상에서나 혹은 자기 업무에서나 좀 더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기본 틀, 이 정도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까락지 빼고요. 화면이 굉장히 작네요. 보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보이면 이거를 시간이 되면 제가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드리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플레이 수입니다. 저게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유튜브에 올려져 가지고 플레이된 횟수를 제가 언제 이걸 측정을 하냐면 8월 29일 날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얼마 지났죠? 저기서부터? 9, 10, 11. 불과 지금 한 2달 넘게밖에 안 지났죠?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에 올라온 날짜는 여기 보시면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치면은 한 달 절반 정도 지났던 거고요. 그로부터 지금 제가 저 화면을 캡처한 날로부터 지금 한 2달 정도 더 지난 거거든요. 오늘은 몇 회 정도나 플레이가 됐었을까요? 5억? 5억?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5억 3천 나왔어요. 아침에 본 거니까 저녁에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싸이의 노래가 전 세계적인 어떤 히트송이 되기까지 과연 어떤 요소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7월 11일 날 첫 앨범이 나왔다는 고지가 인터넷상에 트위터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 4일 동안 싸이가 새로운 앨범을 냈대요라는 얘기가 확산이 됩니다. 5일 정도 확산이 돼서 10월 15일에 이르러서 트위터상에 하루 언급된 저 링크의 횟수가 거의 한 7,000건까지 육박을 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싸이가 새로운 곡을 냈다, 새로운 앨범을 내서
전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15일 날 피크를 찍고 계속 내리막길 겁니다. 그다음부터 언제까지? 30일까지 무려 보름 동안. 무슨 얘기예요? 아, 싸이가 신곡 냈대. 요런 곡이 있대. 다 알려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냥 이제 그런 곡이 나왔나보다 하고 묻혀지는 단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싸이 육집이 하나 나온 거에 불과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마지막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이 싸이의 이 링크를 본 거예요. 뮤직비디오 링크를 보고서 딱 한마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친구랑 아직 계약을 안 했지? 나는 한마디에 코멘트를 붙여가지고 그 강남스타일 링크를 붙여서 트위터에 알티를 합니다. 전달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이 곡에 대해서 저런 멘트를 날렸을까? 어떻게 내가 이 친구를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었지? 라는 멘트를 날리는 만큼 어떤 가수길래, 어떤 곡이길래 이런 멘트가 붙었을까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급속하게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000건, 5,000건까지 떨어지던데 바로 그 다음 날로 4배, 12,000건, 그 다음 날로 다시 18,000건 올라가면서 딱 일주일 만에 유튜브 전 글로벌 순위 한 달 기준으로 탑 1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래로 지금까지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룹입니다. 그동안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 가지 곡들이 뭐 몇억 회씩 플레이되는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싸이의 저 강남스타일처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것도 플레이 횟수는 일단 둘째치고 좋아요 횟수 있죠. 이 노래 정말 들을만해요. 권장할 만해요. 좋아요 버튼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였거든요. 자, 우리의 모두의 기쁨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10월 31일 날 저 노래의 링크가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또 하나의 친구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고 사장되었더라면 지금 싸이가 있을까? 지금의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히트라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신다면 그때는 SNS,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하고 싶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 아닙니다. 9월 8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좀 전 일인데요. 인터넷에서 사람들끼리 채팅을 하다가 누가 한 사람 우연히 물어봤습니다. 군용 텐트 24인이 들어가는 24인용 군용 텐트를 혼자서 칠 수 있나요? 라고 누가 슬쩍 물어봤어요. 거기에 답변 한 줄 딱 올라왔거든요. 되는데요. 이 말 때문에 된다고요? 증명해보세요. 까지 하죠. 오세요. 해가지고 저게 나오는 게 바로 국민학교 운동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로 바로 24인용 텐트 치는 실전에 들어갑니다. 내기를 걸었어요. 친다 못 친다. 네티즌끼리. 검증 현장에 2,000명이 운집을 했고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옆에 그 목동에 있는 그 신원초등학교에서가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일대의 그 주택가에 옥상까지 사람들이 개떼처럼 붙어가지고 구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뉴스트림을 비롯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들이 와가지고 실제 이제 중계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이 붙어서 본 사람들만 10만 명. 이게 나가고 나서 단 일주일 사이에 이 동영상을 녹화된 동영상을 다시 재플레이해서 본 사람만 100만이 넘습니다. 졸지에 생각도 못했던 이벤트가 하나 벌어지고 그 이벤트의 주인공은 졸지에 또 스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 혹은 라이브로 우연하게 즐겁게 우연하게 했던 방송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 글로벌 망을 타고 또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내거든요. 소셜 힘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무슨 폭동 진압대 같지 않습니까? 시위를 진압하는 같은 느낌이죠. 이런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X 사례라고 해요. 딱
스코틀랜드의 하린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전 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 해봐야 18,000명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16살 생일을 맞은 소녀 하나가 저 생일 파티 하겠어요? 라고 페이스북에 초대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한 게 그냥 친구들한테만 갈 수 있도록 초대장을 제한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오픈 초대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녀가 되게 이뻤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친구들도 이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파티의 초대장이 연쇄 전파를 타고 나 그 파티에 참석할게요 라고 참석 응답을 한 사람만 3만 명이었어요. 이 도시 전체 인구가 18,000명이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나중에서야 이제 이 당황한 소녀가 아무래도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나서 온 집안 식구가 친척 집으로 피신해버렸어요. 근데 당일날 어떻게 됐겠어요? 3만 명 신청자 중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집 앞에 왔는데 집 위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 파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영상을 눌러보시면 돼요. 16명이 실려갔습니다. 유혈폭동, 집 유리 다 깨지고요. 옆에 주차했던 자동차 다 깨지고요. 왜 파티 한다고 그러면 안 하니? 안 죽어나간 게 다행입니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똑같이 1년 전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위치만 좀 다릅니다. 이거 독일 함부르크. 여기도 4살 하는, 여기도 16세 소녀예요. 역시 이빨 정신이 중요한 거다. 16세 소녀가 역시 또 이게 그 생일 파티 초대장 한번 잘못 날렸다가 여기도 1,500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결국 수명의 사상자를 내고 종료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히 기자분들이 이런 어떤 페이스북의 잘못된 사용 혹은 그 실수로 사용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확산 효과가 생일 파티 초대장 하나를 가지고 저런 폭풍 사태가 발생하게 만드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게 소셜의 파워거든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작년이었죠. 12월 달에 갑자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국내에 들리면서 점심때 그러니까 북한의 중앙방송이 갑자기 정규방송을 일체 중단하고 10시부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픈된 게 점심 전이었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이건 탐앤탐스 뭐하는 가게인지 아시죠? 커피점이에요. 별다방 콩다방 말고 이 탐앤탐스의 페이스북 아니죠 트위터 담당자가 점심 먹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한마디 올렸어요.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먹고 나니 노곤노곤 하시죠? 탐탐이는 도시락 멤버들과 점심 먹으면서 북한 소식을 접해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의 죽음에 혹자는 기뻐하고 혹자는 두려워하는 분이 참 씁쓸하네요 라고 자기의 감상평을 올린 것까지 좋았어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님 생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이 친구는 이 트위터 담당자였고요. 그냥 철없는 그냥 담당 알바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심결에 보통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저런 인사를 한다더라.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한다더라. 붙여준 거예요, 그냥. 탐앤탐스 업무 마비됐습니다. 뭐 하는 새끼들? 빨갱이들 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날 밤 저녁 7시 40분자로 죄송합니다. 이게 탐앤탐스 소셜미디어 전체 팀장 이머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파트를 책임졌던 팀장이 이 맨바닥에 엘리베이터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자기 머리가 드러날 보이면서 죄송합니다를 거의 한 10대번을 써가면서 철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그 관리를 잠깐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죄를 했어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5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총장님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를 하는 사진까지 올렸으니 그냥 넘어가 주자. 그래서 해프닝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이게 마감이 되고 더 이상 크게 문제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도 잘 아시죠? 신라호텔 사건 너무 뭐 유명해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신라호텔에 한복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해가지고 그게 불만이었던 상황을 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트위터에 한마디 올려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한복 입고 가다가 막혔대요. 이유가 이 한복이 추리닝이랑 같이 이렇게 좀 위험한 옷이어가지고 금지당했대요. 신라호텔에서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치맛단이 좀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 이렇게 나르는 분들한테 밟히면 음식이 쏟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 이유로 좀 막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네티즌들이 가만 안 있었죠.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기모노는 왜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변명을 한다고 했지만 변명이 안 되고 욕만 더 먹었어요. 욕 더 먹다 보니까 이제 TV 방송까지 파버렸죠. 수습이 안 됐습니다. 신라호텔의 이미지는 확 바뀌었죠. 이게 힐튼 호텔이면 또 몰랐는데 신라호텔이었는데 한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최선당에서 저런 일이 있었는데 최선당에서 올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임산부가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서빙해주는 여종업원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불친절했겠죠. 그 바람에 서로 브레이크되는 붙잡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이 임산부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또 자기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버립니다. 저 아기가 발길질 당했습니다. 뱃속 아기가.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물결처럼 도대체 뭐하는 가게가 그런 가게가 있냐 해가지고 막 쓸어버렸죠. 그랬더니 나도 어떻게 해요? 막 자기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확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커졌죠. 경찰에서 조사를 실제로 과연 그러면 이게 폭행이 있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 하니까 CCTV를 분석한다 막 이러니까 나중에 겁이 나니까 이제 이 임산부가 실토를 했어요. 실제로 발길질을 한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제 실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쌍방 폭행으로 둘 다 입건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 상황이 그러했었고 해명할 수 있는 여유, 해명을 하면 설득이 될 법도 했었던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도 이게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전 언론에 매스컴에 9시 뉴스, 8시 뉴스 다 퍼진 뒤에 그 다음날에서야 이런 일이 있었던 분 연락 주십시오라고 사과를 하는데 그런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탐앤탐스 같은 경우는 5시간 이내에 그래도 어떤 사태를 보고 빨리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미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신라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최성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입장을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자기의 미디어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요? 방송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깔리는 거. 그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미디어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 혹은 매스미디어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근데 매스미디어가 자기의 이야기를 언제까지 다 들어주고 그걸 취급을 하나요? 한 번 나와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미지 실수를 가져온 거죠. 미디어 힘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소셜미디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보세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로 탑7에 해당하는 그 서비스들을 이렇게 쭉 시장 점유율 대비로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게 페이스북이고요. 이렇게 녹색선은 스톰프로폰이라는 그 일종의 소셜 북마킹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자주 갔던 데를 마킹을 해놨다가 딴 분들이 올 때 더 헤매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좀 뺄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유튜브고요. 꾸준히 밤새 계통으로 따라 나오고 있는 이게 트위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여기. 이거 불과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약간 검다스 보이는 거. 있지도 않은 서비스
핀 하나를 박는 그런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SNS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뭐 구내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나가기 전에 오늘의 메뉴 어떤 게 좋았어요? 라고 가끔가다 이렇게 구슬도 넣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핀도 받고 막 이러죠. 별핀도 받고 이러시죠.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멋진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 괜찮네 라고 그 사진에 핀을 하나 박는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박은 핀으로 선택된 그 사진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기만의 스크랩북이 있죠. 사진 스크랩, 사진 앨범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사진이 내가 스크랩을 했다는 사실이 어디에 뜨냐면 페이스북의 오른쪽에 활동란에 떠요. 어느 아무개, 내 친구 어느 아무개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사진을 하나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핀을 박아서 스크랩을 했습니다라는 게 친구들의 어떤 페이스북의 친구망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보다가 이 친구 뭔데 이 사진을 좋다고 그 핀을 박았지? 자기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클릭 하나로 이 친구가 원래 핀을 박았던 그 사이트에 넘어가서 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정말 좋네? 이 친구가 핀을 박을 만도 했네 라고 해서 자기가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핀을 다시 박았다 그래가지고 리핀이라고 해요. 리트윗처럼.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내가 좋아요했던 그러니까 핀을 박았던 것을 친구가 박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친구의 친구들한테 그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내가 선택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SNS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직 점유율은 이 정도입니다. 1%에서 2% 사이. 트위터도 지금 유명세에 비해서는 실제 점유율, 트래픽 점유율은 높지가 않거든요. 워낙 이게 짧은 단문이기 때문에 2% 정도. 그리고 유튜브가 한 20% 정도고 그 위에 페이스북이 65%, 64%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저게 1년이 넘도록 절대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 점유율로만 보면 그냥